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전통 불교문화 교류 행사에 참석자 오늘 출국한 조계종 대표단의 방미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의 예일대 강연과 존 카바틴 박사와의 대담 등은 K선명상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불교 문화단체와 예술인들의 큰 잔치인 불교 문화대전이 오는 17일 조계사 야외 특설무대에서 개막합니다. 공연과 전시, 예술제 등 다양한 행사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등에서 진행됩니다. 한국불교의 미래 동향인 대학생 포교에 대한 종단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학기술대학교의 불교 동아리 불교공예가 세워졌습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어우러진 다양한 행사가 지난 주말 남도 사찰에서 펼쳐졌습니다. 쌍봉사 음악회에서는 노래하는 수행자 법능 스님을 추모했고 무의사는 명성에 걸맞는 국행 수륙대제를 공연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절에서 만난 사람, 오늘은 제주도에서 20여 년간 합창단 생활을 하며 불교 소재 창작 뮤지컬로 포교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은성 자비량 문화예술단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중심으로 한 조계종 대표단이 미국 뉴욕에서 펼쳐지는 한미 전통 불교문화 교류 행사 등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예일대 강연과 존 카바틴 박사와의 대담 등은 K선명상이 K문화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2024 국제 선명상대회 개막식. 진우 스님은 국내 명상 지도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3만 5천 명과 5분 선명상을 하며 하루 5분 마음여행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설파했습니다. 진우 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은 오늘 인천공항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국을 해 오는 15일까지 2024 한미 전통 불교문화 교류 행사를 엽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현지 시간으로 모레 예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특강을 하고 이들과 함께 5분 선명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진우 스님은 9일 미나스 카파도스 박사와 양자역학에 대해 대화하고 11일 존 카바틴 박사와 대담으로 K 선명상을 본격화합니다. 예일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강연, 마음챙김 명상법의 개발자인 존 카바틴 박사와의 대담, 또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인 미나스 카파토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명상을 불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세계인들이 더욱 쉽게 한국 불교와 선명상을 접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은 세계적으로 요가를 중심으로 한 명상 문화가 발달했기에 K 선명상을 알리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여기에 타임스퀘어 인근에 786억 원의 예산을 들인 뉴욕 코리아 센터가 지난해 완공되면서 K 문화의 앞자리를 K 선명상이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 문화가 저는 날개를 활짝 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직도 지금 이제 날르긴 날랐는데 더 높이 날아가야 되니까 앞으로의 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확실하게 어떤 정책의 변화나 예산 투자를 하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잘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발맞춰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늘부터 15일까지를 K불교 세계화 주간으로 삼아 선명상과 사찰음식 등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현지에 알릴 예정입니다. 요가와 함께 채식이 보편화된 뉴욕이기에 넷플릭스를 통해 인지도가 높은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강연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BBS는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에서 만개할 K 선명상을 현지 동행 취재로 현지에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 문화단체와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뽐내고 함께 즐기는 불교 문화대전이 오는 17일 개막합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불교 문화대전은 17일에 조계사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공연과 전시, 예술제,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신행단체 활성화와 예술인 발굴을 위해 각 사찰에서 활동 중인 불교 동아리들이 끼를 펼칠 수 있는 불교 문화 동아리 한마당을 엽니다. 이번에 2024년 불교 문화대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잘 봐주시고 함께 즐겨주시고 또 즐겁고 재미있는 불교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소중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일에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한 해 동안 불교 문화 발전과 홍보에 애쓴 예술인과 언론인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상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얼마 전 동국대학교 모든 단과대에 이 불교 동아리가 만들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열기가 지방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의 부산 지역 10번째 불교 동아리가 세워진 겁니다. 불교 정신을 통해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고 미래 사회의 창조적 리더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대학의 10번째 불교 동아리가 탄생했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불교 동아리 불교공예가 지난 4일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7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불교공예는 전통 불교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불교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교 공예를 위해 통해 배운 기술과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불교계에 기여하며 공예와 불교 문화의 확산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창립법회에 직접 참석한 강기성 총장은 이번 동아리 창단은 학생들이 불교의 깊은 정신을 배우고 창의적인 불교 공예 활동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월 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도 불교 동아리 창립법회를 학교에서 갖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학교 측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호산 스님도 한국 불교가 중흥하고 중심이 되려면 대학생 불자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불교 동아리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음수사원 물을 한 잔 마시는데도 물의 근원을 생각하면서 마시자.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이 학교 50년 다 돼가는 이 역사를 가진 과학기술대학교를 늘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시고 또 담당 교수님 또 우리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 가르침 또 가르침을 또 전해주는 여러 또 법사 스님들, 교수님들, 또 주위에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을 음수사원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와 함께 이날 창립한 동아리 불교 공예에 동아리 활동 지원금 1,000만 원이 전달되는 등 사찰별로 기금 전달식이 열렸고 학생들도 참석한 스님들에게 직접 제작한 단주 등 공예 작품을 감사의 답례로 전달했습니다. 한편 올해 초 대불련 부산지부 연합법회를 시작으로 이번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불교 동아리 창립까지 부산 지역 대불련 체계가 새롭게 마련되면서 대학생 포교와 전법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선명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현대인의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명상 상담과 강의, 체험 등의 장이 마련됩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와 명상전문교육기관 모구선원 평생교육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 동안 2.0 명상 페스티벌을 엽니다. 명상 전문가이자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인경 스님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 코로나19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명상축제를 재단장해 시즌2로 선보이게 됐다고 행사 개최를 알렸습니다. 이어 생활 스트레스가 높고 불안이나 자살률이 높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축제는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 아래 개인별 명상 상담과 온라인 명상 강의,
아로마 향이나 요가 등을 통한 명상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요즘 다양한 분야가 불교와 접목돼 문화 포교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국악입니다. 박종설류 아쟁산조를 확립한 고 박종선 명인의 아들 박기영 국립국악관현악단 전 아쟁수석의 활동을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의 창시자인 고 박종선 명인. 지난 5월 명인의 49제에 맞춰 마련된 추모 음악회에 제자는 물론 아들, 손주까지 연주에 나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집안 대대로 이어진 돈독한 불심과 국악의 재능이 어우러져 불자 국악 명가의 가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국립국악관현악단 창단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 박기영 전 아쟁수석은 처가도 돈독한 불자 집안이고 지난해 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체학 작가와는 동서지간입니다. 박기영 전 수석은 선친의 타계 이후에도 정기적인 연주에 참여 등 본연의 일과 더불어 지난 8월에는 해인사 홍제암 사명대사 추모 달해제에서 공연하는 등 문화 포교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이제 국악을 접하게 되면서 그 분위기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국립국악원에 재직을 하시면서 저에게 일러주신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연주자로서의 마인드나 이제 파트장 뭐 수석으로서의 리더십이나 예절 등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이제 지도해 주셨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이 제가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한 곳에 자리한 화두는 존경하는 선친의 업적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일. 내년 3월 타계 1주기에 맞춰 추모 음악회 겸 공개 행사와 선친의 업적을 담은 출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불교가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전법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불교 박람회 나는 절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불교계로 발길을 많이 옮겨준 듯 합니다. 국악도 마찬가지로 보다 젊어지는 취향을 고려해서 참불가로 접근한다면 좋은 영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국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요즘 트렌드를 접목시켜 불교의 이제 전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불자 국악 명가의 돈독한 불심과 뛰어난 기회가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으로 꽃피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10월 축제 시즌을 맞아 호남 사찰 곳곳에서 가람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화순 쌍봉사와 3대 수륙대제로 꼽히는 강진 무의사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0년대 인기 가수 양수경 씨가 관객과 하나가 돼 히트곡을 열창하고 수백 년 된 나무 그늘 아래 둘러앉은 시민들은 추억 속 그 시절로 잠시나마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특별한 목탑 형식의 대웅전으로 잘 알려진 천년고찰 화순쌍봉사 가을음악회 현장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 근심 다 해주시고 마음에 힐링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음악회는 먼 산, 나무 아미타불 등을 부른 노래하는 수행자 법능 스님을 추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 지역 출신인 법능 스님은 생전 백혈병 아이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화순에서 음악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강주 출장가 외에도 많은 정말 금쪽 같은 그 음악을 만드셔서 그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또 인권과 자유, 평화, 민주를 심어주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파란 하늘 아래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가을 정취에 빠져듭니다. 양수경 씨랑 그 옛날 제가 그 아가씨 때 불렀던 노래를 함께 하니까 너무 기뻤고 또 여기 이렇게 법능 스님 추모제에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관람하고 그렇게 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서울 진관사 동해 삼화사를 비롯해 조선 3대 수륙대제로 꼽히는
전남 광진군 무이사 수륙대제 현장. 조선시대 국가가 재정을 부담한 국행수륙대제로 600여 년 동안을 지내오다 일제강점기 이후 명맥이 끊긴 것을 주지 법호스님과 신도들이 봉헌해 7년째 봉행하고 있습니다. 강진 지역 사부대중은 무이사 수륙대제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발언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우리 불교계에서는 불교계 나름대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원력으로 왕자는 극락세계를 왕성하고 산자는 괴로움과 고통에서 면하며 지혜 복도 가득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법회입니다. 선선해진 가을 남도 사찰 곳곳에서 주민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하는 뜻깊은 문화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절에서 마주친 우리 이웃들의 희노애락을 소개하는 절에서 만난 사람 제주편입니다. 합창단의 막내로 시작해 단장이 되기까지 20여 년간 줄곧 음성 공양에 헌신하며 스님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제작에도 나선 신심 깊은 불자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자비량 문화예술단 조은성 단장의 이야기를 제주 BBS 김종광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소속 사단법인 자비량 문화예술단. 이 단체의 조은성 단장은 지난 2002년 3월 창단 당시 최연소 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2018년부터는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정기 연주회와 음성 공연을 비롯한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의 음성 공연을 통한 불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단장을 맡은 뒤로 부처님 전에 100일 기도를 올리며 오로지 자비량 문화예술단의 발전만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열심히 합창 연습을 하고 그 곡을 사회에 한원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밝은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 잊지 않도록 서원을 해마다 되새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자비량 문화예술단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합창단 공연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작곡과 창작 뮤지컬 제작에 이어 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등 다양하게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제주 관음사 창건 110주년을 기념해 제주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받는 해월당 안복여관 스님을 기리는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무업업정사 항일운동 105주기를 맞아 창작 뮤지컬 무업업정사 항일운동 아라리의 꿈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자비량 문화예술단이 선보인 창작 뮤지컬은 도내 30여 개 합창단의 활동을 넓히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봉사활동, 행사 참석, 49제 음성공양, 파트 연습, 합창 연습, 무대 공연 등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고요. 단원들이 건강에 이상만 없다면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타 합창단보다는 무언가 다른 발전하는 예술단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술단은 모두 직장인이거나 전업주부로 일상생활이 바쁘지만 짬을 내 열성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 단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에 담아 아름다운 하모니로 표현하는 활동 자체가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찬불가 속에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 한글절 등이 잘 스며들어 있는데 아름다운 멜로디로 전파하면 듣는 이들이 기쁘고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환희심이 일어나게 하는 음성 공양을 통한 보시행이야말로 최선의 신행생활이라는 조은성 단장. 불법으로 만난 인연과 함께 음성 공양으로 부처님의 자비심을 제주에 퍼뜨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김종광입니다. 강릉 보현사가 산사 천년 문화제를 개최해 산신대제와 3대 화상 달해제, 사찰 음식 전시,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펼쳤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에 걸쳐 열린 이번 행사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보현사 주지 승원 스님과 김홍규 강릉시장, 권성동 국회의원 등 4부대 중에 동참해 지역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월정사주지 정념스님은 법문을 통해 천년의 쉼터, 마음의 고향 보현사를 중심으로 희망의 기운이 온누리에 퍼져 평화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길 기원했습니다. 강릉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재로서 이렇게 분명한 자리를 잡고 그 의미를 높이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로 발전하기를 저도 함께 기원드립니다. 보현사주지 승원스님은 이번 축제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미식도시 강릉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음악과 불교 문화 체험을 통해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제24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강화도의 천년고찰 전등사는 지난 5일부터 발자취를 주제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열어 오는 13일까지 전등사와 삼랑성 일대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축제를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삼랑성 역사축제와 인연 맺은 모든 분들께 이 청명한 가을날이 특별한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전등사 가을음악회에서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펜플룻 연주, 가수 김동현, 왁스, K-윌, 영원한 디바 이은미의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2,000명의 관객들에게 가을밤 산사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전등사 오시면 대웅전에 대한 역사, 또 대웅전에 얽히고 있는 이야기들 한 번 더 깊이 봐주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등사 대웅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10월 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